10년차 전업경매 투자자 양제이션입니다. 80만 구독자 채널 표용어TV에서 경매 강사를 하고 있고요. 경매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경매 강의 무료 라이브를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1000명이 넘는 초보분들에게 경매를 가르쳐 드리면서 본 가장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경매 왕초보분들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 하십니다.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물건을 잘못 낙찰받아 버리면 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낙찰자가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입찰할 때 법원에 냈던 입찰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임차인의 대항력, 이거 생각보다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영상에서 단 5초 만에 경매 권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경매 전체 물건의 70% 이상의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왕초보분들은 이것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 경매 사건의 디테일을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옥션원 첫 페이지는요. 그래서 요거는 사건 번호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관할 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이제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예정된 입찰 기일이 이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원마다 경매 계가 뭐 한 열 몇 개의 계가 있는데요. 이 계마다 물건들을 이제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주지방법원 본원법원의 경매 4개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 부동산의 유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옥션원의 서비스로서 여기 공급 면적이 이렇게 요새는 표시가 됩니다. 이번 년부터 실제 이 아파트의 실제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 대지권이라는 거는 여러분 대지 지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아파트 이 호수가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땅의 면적, 요거는 전용 면적의 건물 면적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어떤 물건들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따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경매로 넘어간 경매 등기가 치신 날이고, 사건 명의라는 거는 우리가 경매로 넘어갈 때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긴 하나 일반 경매 물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임의 경매냐 강제 경매냐는 중요할 수도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일반 물건은 이게 임의 경매냐 강제 경매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감정가라는 거는 최초 경매가를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서가 정하는 가격이고요. 이 최저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1차 했을 때는 이 감정가가 최저가이고, 이 최저가에 대한 의미는 이 회차 때는 이 금액 위로 적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때는 2억 200만 원 이상만 적어내는 사람들이 오는 거고, 이 중에 몇 명이 들어왔다면 가장 높게 적은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고, 이 금액에 아무도 입찰을 이 날짜에 안 들어왔다면 유찰됐다고 해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입찰 기일이 열리고, 이때 지역에마다 20%에서 30%를 정해서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1억 4,140만 원에도 한 명도 안 들어오면 이때도 유찰이 되겠고요. 그럼 또 30%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무도 안 들어오면 또 유찰이 되는 거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지 계속해서 유찰되면서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3명이 들어왔다면 가장 높게 쓴 사람을 우리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낙찰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입찰할 때 수표로 내야 됩니다. 이 보증금 얼마를 내야 되냐면 이 회차의 최저가, 이게 이 회차의 최저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회차의 최저가의 10%를 수표로 뽑아서 법원에 입찰할 때 같이 내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입찰 보증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유자라는 거는 이 부동산의 기존의 주인이고, 채무자라고 하는 거는 이 부동산이 이제 경매로 나왔죠. 이 빚을 낸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 거고, 이 채권자는 이 경매를 넘긴 채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상 한번 싹 얘기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우리가 필터링 했다면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걸 눌러야 권리 분석을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을까? 우리 낙찰자가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서 어떤 서류, 제일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매투더, 깍투더, 물투더, 건투더, 명투더, 세투더, 서. 너무나 중요한 서류입니다. 질문할게요. 원래 경매 권리 분석은 낙찰자가 해야 되나요? 법원에서 해주는 건가요?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해주는 거다 1, 권리 분석은 원래 낙찰자가 하는 거다 2. 물론 둘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 분석은요 법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 법원에서도 해주는 게 아닌 영역들이 또 있어요. 중급 스케일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수한다 안 한다는 법원에서 권리분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법원에서는 어떤 서류로 권리분석 결론 레포트를 줄까요? 바로 옥션원 밑에 나와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서류를 통해서 해줍니다. 권리분석을. 자, 추궁 물건입니다. 전체 물건의 절반이 이래 생겼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요. 잘 보세요.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첫 번째는요. 파트 1 등기부에 있는 제3자의 채권을 우리가 인수하냐입니다. 맞죠? 등기부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인수한다고 하면 여기 다 적어줍니다. 첫 번째 칸에. 인수할 게 있으면 다 적어준다고요. 그리고 등기부에 없는 인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여기 다 적어줍니다. 만약에 권리 분석이 아니더라도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대지권 미등기라든지 이런 특이사항도 여기 비고란에 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제3자의 채권이 인수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여기 밑에 세 줄에 다 적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세 줄에 인수하는 게 있다면 우리 초보자들은 하지 마세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밑에 흰색 세 줄이 100개 물건 중에 95개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다시요. 100개 중에 90개 넘는 물건은요. 요 밑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일반 물건입니다. 아무것도 인수 안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특이한 것만 적혀 있는 거예요. 요 흰 색깔 세 줄.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를 아디다스다. 그럼 아디다스 머리 딱 들어오잖아. 예, 아디다스다. 아디다스만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아디다스가 뭐냐고요? 흰색 세 줄이 아디다스라고요. 나이키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제 목 보세요. 나이키. 이게 나이키지. 저는 목으로 나이키를 할 수 있어요. 예, 중학교 때 제 개인기였습니다. 프로스펙스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목이 나갑니다. 프로스펙스. 예. 아디다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첫 번째 파트 1. 3자의 채권을 인수하냐. 밑에 아디다스만 확인해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파트 2. 또 인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와 같이 임차 내역이 없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아디다스의 임차인이 없는 이 형태가 무려 전체 아파트 물건의 50%입니다. 권리분석 끝났습니다. 이런 것만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다 1, 이해 안 됐다 2. 여러분 방금 이 설명 이해 됐다 1, 이해 안 됐다 2. 아디다스에 임차인 없는 것만 하라고요. 전체 물건의 절반이니까. 또 두 번째 케이스 알려드릴게요. 문제 없는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여러분 이거 밑에 우리 파트 1 인수할 거 있나요? 이거 인수할 거 있나요? 파트 1. 네 글자로 뭐죠? 아디다스다. 오케이. 등기부라든지 등기부가 아닌 곳에서 들어오는 특수한 인수사항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무서워요. 임차인이 있네요, 위에. 예, 위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있을 땐 무서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임차인이 우리가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라는 거는 이 임차인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인수할 수 있을까요? 이 임차인의 이 세 글자 때문에 우리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어떤 힘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 보증금을 떠안을까요? 바로 너무나 중요한 세 글자죠. 대투더, 항투더, 력. 예.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자,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매수인한테 내가 안 나가고 대항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매수인한테 안 나가고 내가 대항한다. 그러면 결국 낙찰자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낙찰자가 이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갈 때 이 사람한테 보증금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힘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면 우리 낙찰자가 이 사람의 기존 계약 기간 동안 다 살게끔 놔둬야 되고 그리고 이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왕초보분들은.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조금 공부하신 분들 한번 적어주세요.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대항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임차인을 바로 명도하고 우리가 사용 수익하면 됩니다. 아무런 인수한 게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 매각 물건 명세서 안에서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전입일자입니다. 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입신고일자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옆 위에 최선순위 설정일자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뭐냐면 이 부동산에 처음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부동산에 등기를 치고 처음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알겠죠? 최선순위 설정일은 이 등기부에 처음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 자, 결론입니다.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해석하기 위해선 이 전입일자가 이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빠르면 이 사람은 처음으로 돈 빌려준 사람보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100% 있다가 아니라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빠르면 대항력의 여지가 있다. 즉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이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늦으면 이 임차인은 100%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근저당권, 즉 최선순위 설정일자에 있는 이 날짜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이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늦게 들어오면 100% 대항력이 없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팅창 적어주세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예. 자, 결론적으로 이 물건 우리 낙찰자가 인수할 게 있나요? 없나요? 인수할 게 없습니다. 예. 끝입니다. 권리분석이요. 우리 왕초보분들은 처음에는 방금 했던 아디다스의 임차인이 없는 거나 아디다스의 대항력이 없는 거나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1000뛰기, 2000뛰기, 3000뛰기 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아디다스의 임차인이 없거나 아디다스의 대항력이 없는 이런 물건들이 아파트 전체 경매 물건이 10개라면 몇 개 이상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최소 7개 이상이 다 저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일반 경매 물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인수하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걸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보통 초보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낙찰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거 하다가 여러분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진짜로. 공부를 진하게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수 물건들은. 자, 그래서 어떤 걸 해라? 먼저 권리 분석은 어렵지 않은 것부터 해요. 10개 중 7개, 오늘 이걸로 끝난 거야, 그냥 권리 분석은. 이 7개 중에 다른 난이도를 올리세요. 어떤 거? 면, 미래가 없고 인구 소멸하는 지역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임차인을 고른 정도의 난이도를 올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디다스의 임차인이 없거나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대항력이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런 물건들만 하셔라. 근데 이런 물건들이면서 대단지 아파트구 인기 지역은 낙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3, 4, 5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난이도 조절해서 낙찰을 받자? 10개 중에 7개인 시형 물건을 하면서 권리사항은 그 다음에 읍면리나 지역이 빠지는 걸로 한번 왕초분들은 허들로 들어가셔라. 여기서 여러분들 1개, 2개 돈을 벌다 보면 그때는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를 해서 경쟁률을 올리든 특수물건 아파트를 해서 경쟁률을 높이든 가장임차인을 하든 대형 아파트를 하든 천천히 허들을 늘려나가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권리분석 정리됐죠? 왕초분들. 이거 권리분석 해보세요. 자, 인수한다 안 한다 한번 알려주세요. 문제 없죠? 예, 이런 게 다 태반입니다. 태반. 다 이래요 그냥. 이런 것들로 돈 보세요. You can do it. Nice.